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병화 일간을 갖고 있는 일주 있죠, 6개에 대해서 이민년 운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병화 일간에 대한 이민년의 운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짧고 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한 30분 만에 강의를 해야지 하고 해도 하다 보면 말도 많아지고, 또 뭐 강의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 조금 틀리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찍기는 또 이게 또 여의치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개떡같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도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너그럽게 잘 이해를 하시리라 좀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병이 갖는 병화 일주 6개에 대해서 이민년을 강의를 할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주만을 가지고 그해의 운세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상당히 좀 편협합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안 맞다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영향력을 가진 나머지 6 글자가 있죠. 일주 2글자를 빼고, 그 다음에 각각의 궁성이 갖는 의미, 천간이 가지는 의미, 천간의 생극제와 합평충파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고요. 신강하냐 신약하냐, 기운이 넘치냐 부족하냐, 또 거기에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졌냐, 조후가 치우쳐졌냐, 억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데,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운세를 이해를 하고 다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다면 공부가 웬만큼 되신 분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근데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일 정도로 제가 좀 쉽게 강의를 하려고 나름 생각하는데 뭐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병화일주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병화일주가 이렇게 있고요. 병화일주의 지지를 깔고 있는 간지가 있잖아요, 간지. 그러니까 12지지 12개 글자가 전부 다 간지로 가질 수는 없죠. 근데 병화일주 같은 경우는 인, 오, 술, 그리고요 신, 자, 진, 화, 삼합이죠. 신자진은 수의 삼합입니다. 그래서 병인, 병호, 병술, 병신, 병자, 병진 일주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병묘, 뭐 병해 그런 일주는 없어요. 그런 간지는 없어. 그런데 이게 병화를 비롯한 양간 있죠, 양간. 갑병, 무, 경, 임은 전부 다 공희, 인호술, 신자진, 화와 수의 지지의 글자 삼합을 이루는 글자들하고 이렇게 간지가 맺어져요. 자, 이것은 일단은 수는 양의 대표고요. 화는 양의 대표고, 이 수는 음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을 갖는 이 양간이 신자진, 인호수라고 이렇게 간지가 형성이 되는구나. 그쵸? 근데 또 음간인 을, 정, 기, 신, 개는 해묘미, 그리고 사, 유축. 그쵸? 그래서 해묘미는 목의 삼합이고 사유축은 금의 삼합이죠.
목은 양인데 화는 양 중에 양이고요. 수는 중에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간하고 짝이 되는 것이고, 음간, 을정, 기신계는 해묘미, 목, 그러니까 양 중에 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유축은 중에 또 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여러분 잘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을해, 을묘, 을미, 을사, 을류, 을축, 나머지 음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뭐 별거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이치적인 게 숨어 있구나. 여러분들 일단 염두를 해두고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간은 대외적이고요. 명분을 위주로 따지지만 음간은 실리적이잖아요. 실리적이고 이치를 따지고 꼼꼼하고 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목하고 금, 삼합을 또 이렇게 취하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들 지지를 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좀 재밌게 이렇게 빨리빨리 습득을 하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외워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외워놓으면 그게 조금 여러분들 공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가 시작은, 그쵸? 지지의 시작은 보통 자, 그쵸? 자가 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를 하면 요 위에 글자는 양간과 짝이 되는 지지고요. 그러니까 자인진, 오신술, 그쵸? 그 다음에 축묘사, 미유해는 음간인 을정기신계가 짝이 되는 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외울 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도 외우고요. 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은 목화, 그쵸? 금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우리가 그냥, 그쵸? 12지지의 시작부터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렇게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자인진, 오신술. 자인진, 오신술은요, 이게 격각입니다. 격각. 자가 인을 만나면 격각이고요. 인이 진을 만나면 격각이고요. 진이 오를 만나면 격각이고요. 오가 신을 만나면 격각이고, 신이 술을 만나면 격각이고, 술이 자를 만나면 격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인, 오, 술 들어있고요. 신, 자, 진. 이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양간과 짝이 되는 지지 6개하고 같죠? 이게 순서는 좀 차이가 좀 같고요. 또 해, 묘, 미, 그리고 사, 유, 축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격각을 제가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격각이라는 것은 그냥 원래 의미는
이격돼 있다, 떨어져 있다. 각, 뿔각을 얘기해서 어떤 소나 뭐 양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래서 뿔이 서로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합쳐지기 힘들다. 거리감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코드가 안 맞는다. 서로 다른 방향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는 수고요. 이는 화의 삼합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수와 화가 하나씩 떨어져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밑에는 목하고 금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인진 오신술 충묘사 미유해 이것만 외워놓으면 격각은 또 상문조객이라고도 하거든요. 격각을 상문조객살도 같이 보는데 제가 뭐 사주 통변할 때 잘 쓰진 않지만 격각이 상문조객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진이 있는데 오의 운이 있든지 오의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진 입장에서 오는요, 요게 상문입니다. 상문. 내 뒤에 있잖아요. 진호. 그러니까 뒤에서 상문, 문상을 간다. 그리고요, 진 입장에서요, 이는 조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내가 문상을 가는 운이다. 그리고 진 입장에서, 근데 진 입장에서 인이 오면요, 이게 격각이면서 조객이에요. 조객은 내가 객을 맞는다. 그렇죠? 내 가까운 내 지인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나 누가, 그래서 내가 상주로서 조객을 맞는다. 내 가까운 누군가가 가족이 돌아가실 일이 있다. 이렇게 인이 오면. 근데 이게 뭐 어차피 격각하고 상문 조객하고 같이 읽기 때문에 이걸 외워놓으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화에 뭐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순으로 이제 이 강의를 할 거예요. 병자, 병인. 그래서 그 근거가 이 근거다. 왜 병자부터 할까요? 왜 병인, 그 다음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대운을 역행하거나 순행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육식갑자를 통으로 이렇게 외워서 써도 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요,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 해술유신 미호사진 묘인축자 이렇게도 외웠고, 자인진 오신술 충묘사 미유에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지지를 여러 가지로 내가 쓰기 편하게 조금 더디더라도 외워놓으면요, 딱 보면 아 격각이구나, 딱 보면 상문이구나, 딱 보면 조객이구나, 그 다음에 그런 양간과 은간에 따라서 지지의 짝이 딱 이런 원리로 또 매칭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깨닫게 됐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번거롭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제가 상문조객이나 이런 거를 강의할 때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말이 나왔으니까. 자, 병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병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와 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는 뭐 양이라고 할 수 있고 용은 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이민년의 운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병자 일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거를 알고 이민년을 읽어주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병자라는 것은 일단은 물상도 있지만 십성으로 이게 정관이고요, 12운성으로 태지, 그 다음에 병화 일간에서 자수를 봤을 때 12신살은요 병자 태니까 이게 제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물상부터 보면 병화는 화잖아요. 화. 수는 물이고 음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화수 미제. 화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고요. 수는 밑으로 좀 내려가는 기운이라 정관은 내 일주로 내 생각과 내 몸이 되기도 하지만 나와 내 배우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은 정관이기 때문에 바른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틀이 있는 사람, 직장이나 조직이나 어떤 규정된 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생각과 몸이 조금 따로 노는 사람, 그쵸? 그리고 이 태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바른 사람이고 정관적인 사람이지만 태지는 좀 겁이 많아요. 그쵸? 이 태는 잉태 있잖아요. 잉태. 그러니까 남녀가 이렇게 잠자리를 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잉태의 태자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합니다. 잘못하면 애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영민합니다, 머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이 위트가 자기 재치도 있고 머리가 상당히 뛰어나요. 그리고 태는 또한 이게 자수와 맞물려서요, 잉태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남녀가 잠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쵸? 이 교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성적으로 관심도 많고요, 좋아하고 그런 성분이. 자수는 또 음의 수잖아요. 자시에 보통 밤 12시 전후에서 우리가 또 그런 시간을, 무흐한 시간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남녀의 어떤 이거를 그거를 좋아를 하고, 또 제살이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살의 의미는 자객, 그러니까 어떤 왕을 치기 위한 자객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12신사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또 수옥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 왕을 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수옥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눈치도 빠르고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조금 화와 수가 있어서 양과 수가 서로 언밸런스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걸 좋아하지만 할 때만 딱 교합하고요,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안 그런 척, 그렇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활동적이고 대외적이고 명분이 있는, 그렇죠? 그런 오지랖 있고 그런 모습이지만, 집에 와서 내 본연의 모습은 겉으로는 바른 모습이지만 성적으로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수는 또 이게 자수는 지혜, 그렇죠? 씨앗, 정자, 난자, 기본 우리 생명 잉태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병자일주가 어떤 이런 모습이다, 바른 모습이다, 정관을 깔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병자일주가, 그쵸? 이민년을 맞이했어요. 이민년을 맞이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편관을 맞이했으니, 그쵸? 힘들겠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관살 혼잡이 정했다. 나는 정관을 깔고 있는 사람인데 운에서 편관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편인을 달고 들어와서 관인상생, 살인상생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은 버겁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그쵸? 인성을 달고 들어와서. 자, 근데 나는 원래 정관적인 사람이고 좀 이렇게 그 틀에 맞고 이렇게 따박따박 일을 하고 인정받고 합리적이고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운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미는 투잡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명암, 바빠진다, 그쵸? 근데 그게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게, 그쵸? 나한테 어떤
직책이 주어졌어. 내가 그냥 평소에는 어떤 업무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힘든 프로젝트가 주어진 거예요, 저한테. 직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 두 프로젝트를 떼어내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능히 소화할 수 있는 관인 상생. 쉽진 않지만 살인 상생하는 기운이 들어서 그거를 한다. 그래서 이 병자일주한테는 내년이 상당히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 승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되겠다 싶고, 또 하나 사주를 보는 정말 중요한 이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비기 어떤 진짜 비법 같은 건데요. 이 병자가 일지에서 그쵸? 편관이 올라갔잖아요. 천간으로. 그러니까 이 자수에 지장간이 임계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간에 임계가 들어있는 지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거의 궁성과 십성을 봤을 때 그게 천간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나씩 따져볼까요? 정관이니까 십성으로 내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그쵸? 직장이나 내 어떤 그런 거에서 올라갔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직장에서의 힘든 어떤 프로젝트나 극복하기 힘든 어떤 업무가 또 주어져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바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운도 되고, 내 몸이죠. 내 몸에서 일지는 내 몸도 되니까 편관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문제가 생겨서 편관으로 올라왔어. 그 편관은 우리가 병마, 스트레스, 수술, 그렇죠? 이런 것도, 구설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구설이 스트레스 또 올라올 수 있고요. 내 몸에서 편관이 올랐어. 내가 갑자기 내 몸이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암이 걸리든지, 아무튼 암은 아니지만 어떤 힘든 거 수술을 받게 되는 병마와 그를 올라온 겁니다. 내 몸에서. 편관이니까. 구체적인 뭐 예를 들자면 수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쵸? 남자라면 뭐 비뇨기, 일지, 그러니까 자수에서 임수로 투관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직장 업무 부가가 됐다. 프로젝트 힘든 거. 근데 인성이 있으니 능히 소화를 가능하겠죠. 두 번째, 내 몸의 문제. 왜냐, 편관이니까 힘듦. 수술수도 있겠다. 그쵸? 세 번째, 내 배우자 문제나 이슈, 사건, 사고. 왜냐면 일지니까. 이게 여자분이다 그러면 지지에 정관을 깔고 있어서 제대로 된 뭐 남편, 바른 남편, 직장 다니는 남편, 또 밤이 낮죠의 남편인데, 밤에는 어쩜 이 잠자리도 좋아하고 막, 그쵸? 잉태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센데, 또 낮엔 또 안 그런 척하는 바른 모습인데, 여기 배우자궁에서 운이 들어온 거예요. 편관. 그러니까 나쁜 여자분인데, 근데 정관은 또 조금 고리타분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멋있는 남자가 들어왔어. 이민해. 그쵸? 나를 생해주면서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남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멋있는 나쁜 남자가 들어와서 조금 애정사나 이성관계,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을 안 했으면 다른 애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인성을 깔고 들어오니까 그 소통도 있으니까 발생할 수가 있겠다. 그런 모습이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요 자하고 이는요, 관계가 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 뭐 남자 뭐 있는데 인성하고의 격각의 관계니까 내가 인정받고 뭐 문서를 취득을 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수생목을 하는 기운이지만 그게 격각은 더디고 코드가 조금 안 맞고 답답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직장 다녀서 무슨 인정을 받거나 직장에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하는 게 순탄하게 되진 않고 답답하게 되고 언제 발표한다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더디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12신살로는 병화 일간 입장에서 있는 지살이지만 일지에서의 11신살은요 자수에서 인을 보면 이게 또 역마입니다. 신자진이 인옷을 보니까 역마. 그러니까 어쨌든 병자 일주는 일간으로는 지살, 일주로는 역마살이 동하니 편인의 운이긴 하지만 좀 바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이 동한다. 격각이라는 것은요 이동, 그쵸? 변화 이런 거를 또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일주한테는 이런 좀 다양한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수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 그쵸? 자, 진, 그 다음에 해수, 그 다음에 축토, 이렇게 신자진하고 해자축해서 수의 삼합과 방합을 합친 요 5글자 안에는 임수나 개수가 지장간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궁성, 그쵸? 년, 월, 일, 시, 지, 연지에 있느냐, 시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투관을 했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세로 읽어주면 이게 정말 엄청난 사주풀이의 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정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병자, 그래서 병자도 내년에 좀 바쁘게, 그쵸? 어떤 그런 운이 도래하겠다. 편인, 장생. 그 다음에 자인진 오신술 할 때 인. 자, 병인일주다, 병인. 자, 병인일주를 한번 볼까요? 그럼 병인? 편인이네요, 또. 장생이네요. 자체 지살이네요. 그리고 병인은 또 홍염이네요. 병인 일주 같은 경우는 목생화 하면서 편인을 깔고 있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고요. 받을 복도 있고요. 장생이니까 이 정인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불쌍한 듯하고 좀 안 돼 보이고 해서 장생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계모의 환경이고 나는 완전히 다 사랑도 못 받고 좀 반쪽으로 받고 조건적으로 받는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요 이 편인을 장생을 깔고 있는 뭐 임신일주나 병인일주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장생복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 해주고 케어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복을 타고났고요. 그 다음에 홍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병인일주가 자체가. 그쵸? 그리고 임목 안에 지장간이 병갑. 그쵸? 무병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화생, 토, 식신, 비견, 편인. 뿌리도 있어요. 그렇죠? 화에 뿌리도 있기 때문에 근성도 있고요.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하고 편인의 어떤 4차원적인 모습이면서 장생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민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성을 자체로 깔고 있으니까 편관에
살의 작용을 능히 잘 소화할 수 있는 살인상생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편관을 또 잘 극복할 수가 있겠죠. 멋있게 잘 극복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인이 두 개가 있으니 호랑이가 두 마리가 날뛰는 형상이죠. 역마하면 인은 이제 서로 이게 지살인데, 지살. 장생의 지살이니까 엄청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두 마리가 날뛰니 시작하고 인이 또 급하거든요. 빨리 뭔가를 열어가야 되고 인호술 운동을 해야 되고 임묘진, 봄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 바쁜 한 해가 되겠다. 급하다. 그리고 편인이 두 개가 겹쳐지니 생각이 더 깊어지고요. 일단은 편인 도식 작용이 염려가 된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행동하고 장생하고 지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 머피의 법칙, 나는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편인도식이라는 것은 일이 가로막힘, 건강이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깔고 있다. 급하다, 바쁘다. 그래서 조금, 그죠? 쿨다운, take your time, 그죠? 좀 천천히 해라, 천천히. 이게 개운입니다. 급하겠죠? 그리고 받을 복이 너무 많기, 이제 장생이 막 들어오니까요. 주변에서 또 잘해주는 후원의 인자도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두 마리가 있어서 능력이 발을 하게 되고요. 그쵸? 신통력도 있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임년을 맞이해서 좀 다이나믹한 해가 되겠다. 바쁘게 돌아다니겠다. 그쵸? 어쨌든 병인일주 내년에 좀 바쁘게, 그러면서 관인 소통을 하는 인자가 있으니, 또 남자, 여자, 여명 같은 경우는요, 남자의 기운이 들어와도 능히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홍염이니까 매력적이라서 나쁜 남자도 또 오면, 꼭 나쁜 남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멋진 남자, 그렇죠? 잘 보고 살펴야 된다. 일단 편인이 깔려 있어서 들어오니까 정인처럼 온전하게 나를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좀 없지만, 그래도 인성이 있으니 답답하고 뭐 그러진 않겠죠. 자, 인진, 진토, 병진. 자, 병진은 일단 이게 식신이죠. 그래서 병진 관대, 대월살, 일간기준 병화로 진토를 보면 관대진은 월살입니다. 그래서 병진일주 같은 경우는요, 식신을 깔고 있잖아요. 일단 문창입니다. 식신 깔고 문창. 문창 기운을 깔고 있구나.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쵸? 진토의 물상은 용이니까 다재다능, 변화무쌍 하겠구나.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용이니까요, 하늘로 승천하는 용이 되겠죠. 멋있겠죠. 관대지를 깔고 있고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베풀거나 내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다음에 병화의 어떤 이 기운을 받아서 말빨도 좋고요, 교육성도 좋고요, 식신 제사라는 기운도 있어요. 병화 자체가 제가 식신 제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대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대는 우리 그냥 고2, 중2, 신체적으로는 성장을 다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조금 성숙이 잘 안 된 질풍노도의 시기, 그쵸?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하는, 약간 예의 없으면서 자기 뜻대로 그냥 철없이 밀고 나가는, 그쵸? 융통성 부족하고 한 그런 모습이 관대인데, 기운은 엄청 셉니다. 고2 애들 요즘 괜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월살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달빛, 달 아래에서 조금 이렇게 눈물 지을 수 있는 힘든 어떤 것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문창균이니까 식신, 내 표현력이 엄청 좋잖아요. 글솜씨, 내 표현력이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다재다능하고요. 이런 병진일주가 편관을 만났어요. 그러면 일단은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뭐로? 식신이 편관을 제살 할 수 있겠구나. 그쵸?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이제 편관운이 들어오면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운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로 보면 인지는 두 가지가 있네요. 격각이면서, 그쵸? 방합. 그러니까 우리 임묘진 기운이 통하는 거죠. 이제 묘가 없으니까 이제 허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엽으로 들어와서 이 진토는요, 본성은 토인데, 그쵸? 우리 토잖아, 진토. 그런데 신자진, 신이나 자가 옆에 글자가 들어오거나 있으면요, 이 진토는 수의 기능을 하랍니다. 수의 고지, 수의 묘지 기능을 하려고 그러고요. 옆에 인이나 묘가 있으면 임묘진, 목의 방합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뭐가 들어왔어? 인목이 들어왔어. 그럼 인진이 있지만 묘가 없지만 이 진토는요, 목의 기운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묘가 있으면 인묘진 방합이 완전하게 짜지겠죠. 그러면 목 방합, 목은 뭐죠? 인성의 국이 짜집니다. 그래서 이 식신이 인하고 방합의 기능으로 격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뭉쳐서 뭔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방합은 혈연의 합, 뭐 목적이 있는 합은 이제 삼합이고, 혈연의 합, 가족의 합, 뭐 이런 동창, 그쵸? 고향 친구, 부모, 일가족, 이렇게 형제의 합. 그래서 뭔가 그런 기운을 형성을 해서 인성의 기운을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편인이랑 합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식신의 어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관대스럽게 막 하는 일을 했는데, 편인의 자격, 공부, 인정, 생각, 이런 게 들어와서 내가 내년에는 자격증을 좀 따서 어떤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 기술을 좀 써먹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묘진이 이제 예를 들면 집안에 어떤 흩어져 있다가 제사날이 되면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는 손자, 그렇죠? 묘는 아빠, 아버지, 지는 할아버지. 그래서 아빠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쵸? 중심이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진토 할아버지하고 임목 손자하고는 서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방합이지만 따로 있으면요, 이는 이게 화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는 수의 묘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각의 기능이 되면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고 세대 차이 나고 생각이 잘 안 맞으니 조금 거리감이 있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렇죠? 보통 이런 모습이 이제 격각의 모습이니까 조금 그 과정이, 내 기술이 편인을 하는 그 과정은 조금 답답하고 더디 되겠구나. 하지만 그런 기운이 통해서 이 진토가 인성의 기운으로 방합을 짜서 자격이나 문서나 공부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나, 그쵸? 새로운 브랜드나 명예나, 힘들긴 하지만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살인상생을 하겠구나. 우리 이렇게 조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는 신자진 입장에서 임목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역마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병진, 병자, 병신,
병신, 병자, 병진의 일주는요, 공이 이민년이 전부 다 일지 기준의 12신설로는 공이 역마입니다. 역마살이 동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병진이 생겼구나. 병화 입장에서도요, 일간 기준으로도 지살, 그쵸? 지살이면서 일지 기준으로는 역마. 일지는 내 몸, 그쵸? 내 몸이며 내 배우자.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일간은 내가 좀 바쁘고, 어쨌든 나든 내 배우자든 바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이 내년에는 동하겠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이 진토 안에 지장간이 을, 개, 무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을개무가 들어있는데 이 개수가 천간으로 투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투간을 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내 일지, 내 몸에서 투간을 했기 때문에 병진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편관적인 작용이 내 몸에서, 내 배우자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진, 방합으로 이렇게 묶이고 무게합도 되죠. 인목하고 무게합, 무평합, 무게합이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겠다. 근데 진이 예를 들면 이렇게 시지에 있다. 병진 일주가 아니고요. 병이 시지에 있다 그러면 이 진토가 어떻게 자식궁에서 발현됐으니까 자식이 어떤 자식 때문에 힘든 편관의 작동이 일어나겠구나. 자식이 힘들겠구나. 자식이 어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겠구나. 여자라고 하면 병진, 식신은 또 자식이잖아요. 자식, 내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조금 나쁜 남자, 멋있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궁성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진이 여기 또 월지에 있다. 그러면 부모, 회사, 사회, 부모 형제에서 이런 편관적인 사건, 사고를 우리가 읽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병진, 격각도 오고 방합에 목기운도 동한다. 제 강의도 뭐 보시고 또 다른 분들 유튜브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인진 5, 병호. 병호일주다. 야, 병호. 빨간 불기둥이죠, 병호. 5는 일단은 저 십성으로는 이게 겁재, 제왕에 놓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인이라고도 하죠. 장성살. 자, 일간 기준 5는 이제 장성에 놓인다. 그러니까 이게 간여지동이잖아요. 고집 있고 뿔이 있고, 그쵸? 자기의 뜻이 강하고 겁재를 깔고 있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깔끔하죠. 간여지동은 고집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아주 뿌리가 튼튼해서 누구 밑에 들어가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굽신굽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양이는 연장을 다 갈고 있는 게 프로, 그쵸? 자격. 우리 연장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 연장이니까 뭐 셰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공 정비하는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기 이렇게 도축하시는 분들 있죠. 발골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직업적으로 프로, 연장을 다루는 프로로 쓰이지만, 그러니까 겁재는 어쨌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근데 화끈하잖아요, 병호. 그쵸? 간여지동으로 드러내는 것도 잘하고요. 뒤끝은 좀 없겠죠. 하지만 뒤끝이 없을려나? 우리 둘째 아들이 병호일주거든요. 제가 정유일주고요. 자,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병인일주예요. 우리
집사람도 병인을주고,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이 병호일주입니다. 제일 세겠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답니다. 셰프 되고 싶다 그래서 그래, 셰프 해라. 딱 사주대로. 그래서 오케이. 첫째 아들 병인 일주는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책도 열심히 보고 사주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병호 일주가 이민년을 만났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뭔가 통제를 당하는 운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게 인호 3합 합의 기운으로 묶였어요. 내가 왕입니다. 병호는 내가 왕인데 합으로 이렇게 들어왔. 편관부터 보면 병호한테도 시련이 닥친 거죠. 수기운이 들어와서 수생목, 목생화로 생해주면서 지지로 들어오지만 일단은 편관의 작용은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갑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나 내년에 그냥 취직할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명예를 얻든지 다른 뭔가 힘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직장을 다니면 그걸로 개운이 되는 겁니다. 힘든 직장, 그것도 내 승질 죽이고, 그렇죠? 승질 죽이고 되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편관이 어떤 힘든 다른 시련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에 들어가든 내 몸에 힘들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든 그런 기운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무조건 살아남지 못하도록 죽도록 힘든 게 아니라 편인을 달았으니 살인상생 하는데, 이 병호가 인호 합을 해서 술이 있든 없든, 그쵸? 그래서 이제 화의 삼합 기운을 동합니다. 이게 비겁이죠. 내 세력이 엄청 세집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 남아나기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인호 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동하니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뭔가 혼자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편인의 어떤 그런 홍보 브랜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뭔가가 와서 나랑 합을 해서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년에. 근데 그 스트레스는 있겠다. 그래서 병호일주는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은 화기운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과유불급입니다. 안 그래도 병호일주 불같은 사람이 세력을 얻은 거죠. 비겁의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존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듯 할 겁니다. 힘을 얻어서 인호합을 하니까. 그리고 이 일지, 내가 삼합의 기운으로 동하면요, 나한테 어떤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병호일주는 내년에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든지, 내가 뭐 직장을 옮기든지 이사를 가든지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비겁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 고집,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분명히 탈이 나요. 어쨌든 편관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일도 잘 되고 뭔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병호가 또 인성, 편인 장생 기운이 들어오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만, 키포인트는 병호일주는 조금 내 고집을 꺾고 주변을 둘러봐라. 욕심을 좀 버려라. 그죠? 내년은 볼까요? 계묘, 정관이 들어와서 인호가 아니라 오묘파. 내부 분열이 내년에 일어나겠다. 그렇죠? 정관이 들어와서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답답하다. 그렇죠? 정관이 와서 답답하다. 어떤 그런 운이 도래하니 이 병호일주는 안 그래도 화끈하고 성질 급하고 뭐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 하지만 내년에 세력을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조금 자중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정말 좀 이렇게 쿨다운
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자, 병신. 다음에 오신이죠. 자연진 오신. 자, 병신일주. 병신. 편제네. 병지. 병영마. 일간 기준으로 영마. 지살. 자, 편제. 일단은 천극. 지충. 편관으로 병화를, 그쵸? 임수로 극하고, 인신충, 천극지충. 뭐,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또 천충지충이라는데, 천충지충. 뭐, 천충지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태클은 안 걸겠지만, 천간은요, 충이라기보다는, 천간은 생극자화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생충자화라고 해야지, 생충자화. 생극이 아니고, 우리 천간은 생극자화, 지지는 합평충파에 하면서 천충지충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충은 정확한 반대 방향성이 있어서 서로 어떤 충돌하는 기운으로 채우고 비워지는 거를 이제 충이라고 하는데, 천간은 대략적인 방향은 있지만, 예를 들면 갑이나 을은 그냥 동쪽을 뜻합니다. 동쪽. 그쵸? 갑을 경신. 그냥 서쪽. 그냥 서쪽입니다. 서쪽. 뭐, 북서쪽, 남서쪽이 되는 거죠. 그쵸? 서쪽 방면. 근데, 지지는, 묘는 정동을 하고요. 유는 정서입니다. 신은 자, 인묘진 사오미 신. 그러니까 이거는 남서쪽에 가깝죠. 서서남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이 있으면요. 이거 이제 북쪽이고요. 이거 동쪽, 서쪽, 남쪽이다. 그럼 여기에 북쪽에는 자가 위치하고요. 남쪽에는 오가 위치하고, 여기가 묘가 위치하고, 서에는 유가 위치를 하겠죠. 그쵸? 인묘진, 사오, 미, 이가 신. 신은 요렇게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인이 위치하죠. 그러니까 인하고 신하고는 충을 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근데 천간은 방향성이 서로 완벽한 이렇게 충돌을 해서 비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극한다. 천간은 기운이 순일하기 때문에 극을 한다. 어쨌든 병신 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큰 변화, 이동, 다이나믹 할 수밖에 없는 해인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이제 좀 많이 받겠고 힘들겠고 변화가 많겠다. 진짜 변화 변동. 천극지충하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편제가 또 역마도 있지만 이게 또 문창기운도 되고요. 편제가 재생살 기운도 동합니다. 원래 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쁘게 사업도 하고 여자도 한 여자에 만족한다기보다는 여러 여자, 그쵸? 재미와 유흥을 쫓고 사업도 좋아하고 큰 돈 좋아하고 하시는 분이 편관운을 맞았어. 나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년에 이름도 올릴 거야. 나 정말 잘 나갈 거야. 재생살이 동해서 왔다 갔다 바쁘게 해가지고 좀 깨질 운이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근데 무리할 수밖에 없겠죠. 운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조금 무리하지 말고 진짜 쿨다운 해라. 자, 그리고 이 신금이요, 임수를 또 장생을 시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이 신금을 막 생하고 싶어. 그쵸? 생의 기운의 노인이, 신금이. 그러니 내년에 일 벌리겠죠? 병신일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 바쁘다. 재생살 동한다. 재생살이 뭐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멋있죠. 돈도 내년에는 잘 벌 거예요. 돈도 벌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해서 역마기운도 동해서. 근데 마지막에 박수 칠 때 떠나라. 그쵸? 재생살은 이게 쉽지 않아. 박수 칠 때 떠나라. 주식을 하면 선줄매 타이밍. 비트코인 하면 뭐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10억, 100억이 됐어. 그러면 이게 500억, 1000억까지 갈 것 같아. 그러다 완전히 곤두박질 쳐갖고 5천만 원, 뭐 100만 원으로 다운 될 수 있는 게 재생살 기운인데, 근데 이게 욕심이 막 동하고 잘 될 것 같거든요. 또 펌프질을 하니까 장생으로. 멋있잖아요, 평관. 아무튼 이게 조심해야 된다. 병신일주 특히 사업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꼬꾸라질 수가 있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인신충을 하니까 생쥐끼리의 충이죠. 위에는 화와 수의 극이 발생을 하면서 지지는, 그쵸? 금과 목에 충이 발생한다. 하나씩 따져보면 이 충도 사실은 제가 충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충. 그쵸? 뭐 삼수변에 이수변만 할 수도 있고 간지인데 이게 충이근데 이거는 비울충이거든요. 비우고 채우고 하는 충. 우리가 보통 충이라고 하면요, 충돌, 충격 할 때는 그 충은요 이렇게 씁니다. 깨질, 부딪힐 충. 우리가 충이라고 할 때 이 충을 쓰거든요. 하평충파이 할 때 충. 이 충을 쓰질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의미는 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두 세력이, 반대 세력이 부딪혀서 한쪽으로 빵 터지면서 공간이 생기죠. 그거에 뭔가 새로운 게 채워지는 어떤 기운. 그래서 변화, 변동, 이동, 이런 걸 뜻합니다. 바람도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게 이제 충의 기인데, 하지만 이 부딪힌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든가. 특히 인신충, 생지의 충은요, 사고 수도 있고요. 일지, 배우자의 충이니까 또 배우자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남자 같은 경우에 편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면 내 와이프가 배우자 궁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나쁜 남자가 들어와서 편인 인신충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미있는 거를 좀 머리 좋은 기발한 걸로 와서 충을 하니까, 남자가 와서 하니까 좀 뭐 불륜이라든가 바람이 날든가, 아무튼 배우자 궁에 어떤 이 연애사가 조금 발동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편지를 깔고 있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죠. 이 여자 저 여자 좋아하는, 그쵸? 근데 사업해서 돈 잘 벌다 보니 또 이렇게 인성이 동해서 내 인생 뭔가 뭐 인생 뭐 있어 그러면서 또 배우자, 그쵸? 이 충 왔다 갔다 바쁘게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충이다. 하지만 이 부딪힐 충의 의미도 우리가 배제하진 않는다.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충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어쨌든 병신일주는 내 신에 있는 지장간 다 아시죠? 무, 임, 경. 경에서 요 임수가 천간으로 탁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년에 병신일주는요,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신금이 이렇게 있다. 시지에서 있는데
그쵸? 시지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편관이 왔다. 그러면 자식, 그쵸? 자식에서 편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편관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제화삼법을 쓰든 두들겨 맞든 힘든 어떤 스트레스 잘 극복을 하면 명예와 어떤 이 왕관을 씌워주면서 호랑이를 잡아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만 편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이 신이 여기에 있다, 월에 있다, 월지에 있다 그러면 월지에 있는 신금, 직장, 부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연지에 있다면 해외 사업에서 어떤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사업이 새로운 타이틀을 얻고 뭔가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에 잘못될 수도 있다.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뭐 잘못될 수도 있다. 그쵸? 사업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된다. 재생살, 인신충, 천극지충이 병신은 발동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말이 많네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네. 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인진, 오신술, 술토. 마지막 술토. 술토도 식신. 묘지죠. 병술묘. 그 다음에 백호. 일단은 식신이니까 편관을 대항할 무기는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 그러니까 병술일주는 식신제살. 그 다음에 살인상생. 을 다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호니까, 그쵸? 술, 신정무를 깔고 있겠죠? 그러니까 능히 내년에 멋있게 쓸 수 있는 해다. 병술일주는. 그리고 인술은 술. 술토가 말하자면 토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의 고지 역할도 하고요. 금, 그쵸? 화의 기능도 하고 금의 기능, 신유술, 그쵸? 인호술의 기능도 하는데 인이 이렇게 오면 어떤 기능이 강화된다? 화의 기운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 화의 기운은 뭐죠? 인호술. 자, 인호술이면 이것도 비겁국이 형성이 되네요. 그쵸? 오술. 근데 이제 왕지가 있든 없든 인술 기능이 이제 하니까 비겁의 기운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장생의 기운이, 지살의 기운이 발생하니 내가 뭔가를 할 때 시작하고 뭔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하지만 병화의 비겁, 병호일주보다는 약간 덜 하지만 비겁이 기운이 강해지니까 비겁이 강해진다는 거는요. 아까 병호 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일단은 뭐가 타격받나? 재성, 그렇죠? 재물 나눠야 됩니다. 빼앗기든지 나누든지 일단 재물 손실이 겁탈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관성이 약해진다. 관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통제하고 규제하고 내가 조직 생활을 하든 이런 건데 병술일주가 일단은 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내 고유한 식신 한 가지 일에 올인해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래서 백호의 어떤 전문가, 그죠? 될 수 있는, 프로가 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년에 편관이 들어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자격증을 딴다. 공부를 한다. 기술도 좋지만 자격도 필요하다. 그게 자격이 나를 강하게 생하니 자격증 취득해서 내년에는 직장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면 관한테 인정을 받아볼까? 뭐 이런 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인호술, 화의 비겁이 형성이 되니 또 뭔가 변동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합의 기운이 형성이 되면. 하지만 비겁
강해지니까 내 근간, 내 뿌리, 내 사업성은 확장이 됩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삼합이니 직업, 사회적인 목적 있는 합이 형성이 되는데 그만큼 재성, 재물을 나눠 가져야 되고 또한 이성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재성은 남자한테 또 여자가 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관성이 약해진다. 근데 관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성하고 어떻게 관인형 상생을 잘 하느냐가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22년도만 운세를 말씀드렸지만 원래 강의하면서 이렇게 올해 운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떡 지났네요. 그러니까 병술만 좀 얘기를 하면 올해 어땠을까요? 병술? 내년에는 편관편인이 들어오지만 올해는 정제와 상관이 동해서요. 병신과 합을 해서 상관 생제에서 작은 돈 벌려고 이제 이렇게 좀 소탐대실하는 모습인데 이 식상과 상관이 형을 일으켜가지고 이 일할까 저 일할까 하다가 서로 깎고 맞추는 좀 복잡한 관계가 올해 형성이 됐겠다. 돈은 뭐 벌긴 벌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았겠다. 축술이 형이니까. 그리고 내가 병신 합을 하니 뭐 사업을 하는 분이다, 일을 하는 분이다. 그러면 작은 돈에 묶여서 어떤 사업 확장을 따박따박 하는 게 좀 조정이 필요했겠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여자로 보면 병술일 때 여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합을 했지만 서로 가고자 하는 식신, 바라는 식신이 조금 다르니, 그쵸? 일지가 형을 일으키니 뭔가 좀 코드가 안 맞아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었겠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그쵸? 뭐 이렇게 운을 읽을 수도 있고, 내 후년운, 묘술합, 정인이 들어와가지고, 나쁘지 않겠구나. 묘술합, 화해서 더 화의 기운이 동해서 비겁이 강해지겠구나. 정관이 들어와서 올해 조금 힘들었고 편인 장생 받아서 병술일주 23년도에는 좀 안정적으로 묘술 합화되면서 뿌리도 강해지고 관도 새롭게 내 이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운세를 보이는 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어쨌든 자인진 오신술만 했는데 충묘사 미유해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월에 있다 생각하고,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것은 언제 기회 되면 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